아니, 저 계집애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어쭈구리? 덩치 큰 남자들이 조용히 밥 먹는 자그마한 여성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죠.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를요. 이지은 중사는 모처럼 얻은 꿀맛 같은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특전사에서 7년간 복무하며 온몸에 쌓인 피로를 풀려고 고향 근처의 허름한 식당을 찾은 거였죠. 군복 대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은 지은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29살 아가씨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가족들, 또 회사원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지은은 창가에 자리를 잡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어머니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하고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 5이 우르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식당 안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는 척했지만 불안한 기색은 감출 수가 없었죠. 맨 앞에 선 남자는 딱 봐도 두목 같았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산만한 덩치의 사내였죠. 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팔뚝에는 시퍼런 용문신을 자랑하듯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넷도 전부 비슷한 험악한 인상이었고요. 이들은 이 동네에서 꽤나 악명 높은 깡패들이었습니다. 주변 가게들에서 보호비, 소위 삥을 뜯으며 기생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안타깝게도 이 식당 사장님 역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바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걸 보니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인사하는 수밖에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형님들. 지은은 이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7년간의 군 생활로 다져진 눈썰미로 저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단박에 알아차렸죠.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이잖아요?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일어나자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두목인 마동철은 식당을 쓱 둘러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오늘이 보호비를 걷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소보다 손님이 바글바글한 걸 보니 심술이 났나 봅니다. 어이 사장, 오늘 장사 잘 되네? 그럼 이번 달엔 좀 더 내야겠는데? 그 말에 사장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이 됐습니다. 지금 내는 돈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여기서 더 올린다니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찍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동철의 시선이 창가에 혼자 앉은 지은에게 꽂혔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 모습. 평소 약한 여자들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던 그에게 지은은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죠. 야, 저기 혼자 앉은 계집애 좀 봐라.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네? 부하들이 그 말에 맞춰 낄낄거렸습니다. 이런 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놀이였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 말입니다. 지은은 따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제발, 그냥 지나가라 하고 바랐죠. 하지만 이런 지은의 태도가 오히려 마동철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다들 눈 깔고 벌벌 떠는데 저것만 혼자 태평하게 밥을 먹어? 이 동네를 꽉 잡고 있는 자기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확 상한 겁니다. 식당 안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지만 저 깡패들 눈치 보느라 자리에서 일어날 엄두도 못 냈죠. 지은은 애써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침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내일 저녁은 뭐 먹고 싶니? 우리 딸? 그 따뜻한 문자에 지은은 잠시 이 끔찍한 상황을 잊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지만 그 모습이 마동철의 눈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몰라도 감히 자기를 개무시해? 부하가 침인 마동철이 부하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야, 조태구. 가서 저 계집애 인사 좀 시켜라. 조태구는 마동철의 오른팔이었어요. 덩치도 산만하고 성격도 불같아서 이런 굳은 일은 도맡아 했죠. 그는 어슬렁어슬렁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지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은 조태구가 다가오는 걸 느꼈지만 여전히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온 신경은 곤두서 있었죠. 군에서 훈련받은 위험 감지 능력이 지금 경고등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우리 형님이 부르시는데 인사라도 좀 하시지? 조태구가 테이블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지는 거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조태구는 좀 당황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겁에 질려 벌벌 떨거나 아니면 살살 꼬리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구는 겁니다. 야, 듣고 있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조태구가 지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몸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습니다. 7년간 단련된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화 중이라 못 들었네요. 지은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조태구의 화를 돋웠습니다. 아, 이 계집애 봐라? 우리가 우스워? 보다 못한 마동철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하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꼴을 보이니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다른 손님들은 숨도 못 쉬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손님이 몰래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다른 깡패가 그걸 보고는 눈을 부라리며 막아섰죠.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은 알고 까부는 거야. 이 바닥에서 우리 마동철이 모르면 간첩인데. 마동철이 지은의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으르렁댔습니다. 그의 굵은 금목걸이가 형광등 빛에 번쩍거렸죠. 지은은 마동철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그런데 어라?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라곤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정함만이 가득했죠. 이런 눈빛은 마동철이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지은의 담담한 한마디에 마동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은 이쯤 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뭘 원하냐고? 당연히 예의를 배우라는 거지? 우리 같은 어르신들을 보면 당연히 고개 숙여 인사부터 박는 게 상식 아니냐고. 마동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이 계집애 진짜 깡따구가 장난 아니네. 우리를 아주 개똥으로 보고 있어. 마동철이 헛웃음을 치며 부하들을 둘러봤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킥킥댔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들 당황하고 있었죠. 조태구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죠. 지은의 볼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잖아. 대답을 해야지, 어? 바로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손 치우시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벌한 기운을 어리석은 조태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우쭐해졌죠. 뭐야, 이 계집애가 지금 우리한테 경고를 해. 야, 너 진짜 오늘 죽고 싶냐. 마동철이 쾅!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식당한 모든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죠.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마동철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애꿎은 다른 손님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야, 거기 다들 들어봐. 이 계집애가 지금 우리를 개무시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식당에 있던 가족 단위 손님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데려온 젊은 부부는 아이가 울음이라도 터뜨릴까봐 안절부절 못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시민들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협하시는 겁니까? 지은 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죠. 마동철은 생전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꼬리를 내릴 수는 없었죠. 뭐? 무고한 사람? 웃기네. 여긴 다 우리 구역이고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보호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마동철은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자기보다 한참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저 여자에게서 숨막히는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은 말없이 지갑을 꺼내 밥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메고 출구를 향해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야, 어딜까? 우리가 가라고 했어? 조태구가 다짜고짜 지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하고 지은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이 손 놔.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태구는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의 순간 움찔했지만 부하들 앞에서 물러설 순 없었죠. 뭐라고? 이 미친 계집애가. 조태구가 지은의 팔을 더 꽉 잡고 다른 손으로 그녀를 밀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조태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의 팔을 꺾어버렸죠. 조태구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팔 부러져. 놔줘.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저 작고 가녀린 여자가 저 덩치 큰 남자를 단숨에 제압하다니. 마동철과 나머지 부하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특전사 중사 이지은. 지은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뀌었죠. 특전사. 그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조태구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완벽한 관절기에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죠. 다른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특전사? 진짜야? 마동철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압도적인 실력과 저 서슬퍼런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조태구를 툭 밀쳐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튀어나갈 수 있는 완벽한 전투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7년간의 훈련이 몸에 새겨놓은 본능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방금 나한테 한 짓은 명백한 폭행과 협박입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들을 위협한 건 더 큰 범죄고요. 지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제야 다른 손님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마동철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동네 아가씨 하나 건드리는 것과 현역 특전사를 건드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잠깐.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친해지려고. 마동철이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더 이상의 자비란 없었죠. 오해요? 제 볼을 친 것도 오해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위협한 것도 오해인가요? 지은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전문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죠. 마동철의 부하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저 여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사람들과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요. 야, 이 새끼들아, 뭐해? 안 덤벼? 마동철이 악을 썼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조태구가 단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요. 지은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동철이 다급하게 막아섰죠. 잠깐. 전화는 왜? 당연히 신고죠. 폭행, 협박, 영업방해. 죄목이 꽤 여러 개네요. 지은의 차분한 대답에 마동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경찰에 잡혀 들어가기라도 하면 이 동네에서 쌓아온 자기들의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야. 오해라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진짜야. 마동철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지은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라? 놀랍게도 그녀가 전화한 곳은 112가 아니었습니다. 충성. 중대장님, 저 이지은 중사입니다. 네, 지금 휴가 중인데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동철에게 더 큰 충격이었죠. 경찰 신고가 아니라 아예 군대에 보고를 해버리다니. 네, 그렇습니다. 지역 깡패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개입했는데 정식으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은의 차분한 보고를 듣는 마동철의 얼굴은 점점 흑빛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이건 동네 시비가 아니라 군대까지 엮인 공식적인 사건이 되어버렸구나.
전화를 끊은 지은이 마동철을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여기서 곱게 사과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랑 끝까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지은의 최후 통첩에 마동철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자기 체면과 조직의 위신이 뭐가 되겠어요? 에잇, 모르겠다. 야, 특전 사면 뭐, 계집애는 계집애야. 우리가 다섯인데 저거 하나 못 잡아? 마동철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동시에 덤비라는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그건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오직 적을 눈앞에 둔 전사의 눈빛만이 번뜩였죠. 그래, 특전사가 뭔지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죠. 지은이 완벽한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식당 안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제일 먼저 달려든 건 아까 한 방에 당했던 조태구였습니다. 굴욕을 만회하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지은은 가볍게 다리를 걸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두 번째 깡패가 옆구리를 노리고 달려들었지만 지은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최강의 근접 전투술 크라브마가가 불을 뿜었죠. 으악! 비명과 함께 두 명이 순식간에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놈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철이 악을 쓰자 어쩔 수 없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지은은 침착했습니다. 좁은 식당 안에서 셋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겐 그럴 실력이 충분했으니까요. 지난 7년간의 피땀 어린 훈련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놈이 의자를 번쩍 들고 휘둘렀지만 지은은 가볍게 피하며 정확하게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쨍그랑! 의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아이고 그만들래요. 식당 사장님이 울면서 외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동철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지은은 네 번째 깡패마저 깔끔한 관절기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마동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이제 당신 차례네요. 마동철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걸 보니 싸울 의지고 뭐고 다 사라졌거든요. 항복,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은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등 돌리는 순간 뒤통수를 치는 법이니까요. 무릎 꿇어. 지은의 단호한 명령에 마동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그는 질질 끌려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똑똑히 약속해. 마동철은 굴욕감에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동철과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다른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죠.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다른 손님이 몰래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잠시 후 경찰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품에서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지은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하게 진술했죠. 다른 손님들도 앞다퉈 증언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저 깡패들이 얼마나 무섭게 협박을 했는지 몰라요. 특히 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죠. 마동철과 그 일당은 결국 모두 철컹철컹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지은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놈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군인 아가씨. 덕분에 이제 두 발 뻗고 장사하겠네요. 지은은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모든 조사가 끝나고 지은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처음과 같이 담담했죠. 누나, 진짜 멋있었어요. 완전 걸크러쉬. 특전사는 역시 다르네요. 한 대학생이 엄지를 쳐
들어 보였지만 지은은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지은은 후 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처럼의 평화로운 휴가는 엉망이 됐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띵동. 휴대폰에 어머니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뭐 먹고 싶어? 따뜻한 물음에 지은은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표 된장찌개요. 오늘 먹다가 말아서 너무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하지만 오늘 일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훈장이 되었죠.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며칠 뒤 동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민 괴롭히던 동네 조폭 일망타진.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지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여군 하나가 깡패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는 통쾌한 무용담 말입니다. 마동철과 그 일당은 결국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저질러온 다른 범죄들까지 낱낱이 밝혀져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죠. 동네 상인들은 마침내 두 발 뻗고 편안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지은은 그날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신문을 보고 물어봐도 그저 별일 아니었어 하고 웃어넘겼죠. 그녀에게 이런 일은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약자를 위해 칼을 뽑고 일이 끝나면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죠. 이지은 중사가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바로 그런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모습 뒤에 감춰진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약자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